네, 안녕하세요. 로열로더 로로쌤입니다. 자, 2021년 8월 20일 금요일 시황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래 시황방송은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있는 정기 영상인데 지금은 비상사태이기 때문에 금요일 영상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우지수입니다. 다우지수 그냥 보합권으로 휴식을 취했습니다. 뭐 상하파동이 있긴 했는데 그냥 보합으로 마감을 했다. 60일선에서는 반등 정도 나온다. 자, 나스닥도 60일선에서는 반등 나오면서 강보합권으로 마감했습니다. 그래서 미국 시장은 횡보했다, 쉬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조기 테이퍼링이 시행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라고 하면 미증시도 단기적으로는 흔들림이 나올 수 있는데, 특히 나스닥 쪽에서는 흔들림이 나올 수 있는데 그럴 가능성을 높지 않게 보고 있는 모양입니다. 7월까지 경제지표가 좋았을 때는 FOMC 의사로 공개된 거 확인하셨죠? 여러분도 보셨듯이 매파적인 의견, 조기 테이퍼링 11월에 당겨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의견이 강력하게 치고 나오는 듯 했는데 8월 들어서 경제지표가 둔화됐습니다. 그리고 골드만삭스도 경제성장률 전망을 9.0에서 3분기 9.0에서 이제 5.5로 낮출 정도로 큰 폭으로 하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테이퍼링이나 금리 인상 쪽에 무게가 실린다라고 하면 미국 국채금리가 상승을 하죠. 올해 초 같은 경우에도 1.7%까지 올라오면서 이 테이퍼링, 조기 테이퍼링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지금 국채금리는 오히려 1.2% 중반 정도로 오히려 굉장히 하락하면서 안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조기 테이퍼링 가능성은 일단은 경제 지표가 좋아야 된다. 그리고 고용이 좋아야 된다.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경제 이 지표가 좀 둔화되는 상황에서는 이제 조기 테이퍼링 가능성의 신뢰도는 떨어지고 있고, 그렇다라고 하면 다음 주로 예정돼 있는 이제 글로벌 경제 미팅이라고 할 수 있는 잭슨홀 미팅도 이제 경계감이 하락된다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미국 시장에는 이 정도로 반영돼서 그냥 살짝 쉬어가는 정도로 뭐 해프닝 정도로 나왔지 정말로 뭐 테이퍼링이 나올 가능성을, 테이퍼링은 나오지만 조기 11월 조기 테이퍼링 가능성은 좀 낮아지고 있지 않느냐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건 외신에서 나오는 반응이고 미국 시장에서 현재 반영된 반응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우리나라 증시는 최근 수급 부재로 인해서 뭐 크게 매도하지 않아도 하락하고 있습니다. 저희 뭐 회원분들께서 이제 수급 동향은 우리만 보자라고 하셔가지고 저희 회원분들께 주로 공개해드리고 중요한 포인트 있을 때만 말씀을 드리는데, 크게 보시면은 코스닥이나 코스피나 아주 크게 외국인이 이제는 매도하고 있지 않아요. 그냥 올라올 때만 살짝 눌러주고 있고, 장중에도 올라오는 동향이 있죠. 그럼 반등 나올 때만 살짝 누르면서 이제 선물은 일단 매수가 좀씩 들어오고 있고, 그리고 풋옵션 강력한 청산, 이게 하락 포지션이 청산 나오는 게 저점을 형성할 가능성이 있다. 조금만 더 금액이 컸으면 좋았을 텐데 이러면은 하루 이틀 정도만 이렇게 금액 굵직하게 풋옵션 청산이 나온다라고 하면 하락 포지션을 청산할 수 있다. 포지션은 지금 3,000포인트 아래쪽은 청산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뭐 3,000포인트 아래로 뭐 내려가서 뭐 급락이 나와서 아예 뭐 장이 끝났다라고 할 상황은 현재까지는 그런 수급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방 포지션이 있어서 뭐 약간의 경계감은 있었지만 뭐 장이 무너질 정도는 아니다. 그리고 3,000포인트 아래 내려가면 손실이기 때문에 그 구간은 좀 지켜주는 현재 포지션은 나와 있다. 포지션 변동이 되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로는 3,100 한 7, 80 정도까지만 열려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현재 뭐 중간에서 위쪽으로 한 100에서 120포인트 정도, 아래쪽으로는 그의 한 절반 정도 열려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래는 하방은 어느 정도 제한되어 있고 위쪽으로 조금 더 열려 있는 구간까지 이제는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위쪽에서 최상단에서 끝날지 아니면 하단에서 끝날지는 봐야겠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이제 추가 하락은 이제 좀 제한적이지 않겠느냐, 약간의 열려 있는 구간이 있지만 제한적이지 않겠느냐라는 의견, 혹은 흔들기가 나와도 회복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자, 이슈는 이제 뭐 삼성전자나 뭐 하이닉스나 뭐 충분히 뭐 휴식을 취하고 있다. 하이닉스는 횡보하고 있고 삼성전자는 추가 하락이 발생했는데 7만 원 초반 정도까지는 내려왔습니다. 삼성전자는 뭐 부정적인 리포트에도 이제 뭐 89,000원 정도로 모건 스탠리에서 부정적이다라고 해놓고도 89,000원 정도로 잡았으니까 지금보다는 뭐 충분히 20% 이상 뭐 상승할 여력이 충분합니다. 25% 정도까지도 올라갈 수 있겠네요, 이제는. 자, SK하이닉스는 지금보다 20% 이상 더 내려와야 된다라고 지금 모건스탠리에서 목표가를 뭐 하향을 했는데 그건 좀 과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10만 원 부근에서는 그래도 반등 정도는 나와주는 모습입니다.
자, 국채금리 얘기가 나왔으니까 금융주를 좀 봐야 되는데, 우리 금융지주 같은 경우는 이제 농협은행이랑 우리은행을 좀 보면은, 농협 같은 경우는 24일부터 11월 39일까지 한시적으로 부동산 담보대출 중단한다고 합니다. 가계부채 문제 되는 것이죠. 우리은행도 9월까지는 전세자금 대출 중단한다고 합니다. 부동산 쪽에 미국에서도 이제 그 테이퍼링을 하게 되면은 이제 주택 쪽으로, 모기지 쪽으로 손을 댄다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도 그냥 자체적으로 은행들이 부동산 담보 대출이나 전세자금 담보 대출 같은 경우, 전세자금 대출 같은 경우를 이제 한시적으로 중단하면서 조절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은행주들 쉬어가는 흐름, 그러면서 이제 국채 이 조기 테이퍼링 가능성이 하락했으니 금리 인상 기대감으로 올랐던 부분, 그런 부분은 해소가 된다. 그래서 뭐 최근에 조금 일부 반등이 있었는데, 은행주나 이제 샘보사보다는 손해보험 쪽이 좀 낫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은행주는 뭐 여전히 뭐 올라가는 힘도 약하고 내려가는 힘이 강하고, 생보사 같은 경우도 대표적인 종목이 삼성생명 하나만 보면은 올라가는 힘은 약하고 내려가는 힘은 강합니다. 그런데 손보사는 좀 다르다. 손해보험 쪽 같은 경우는 뭐 DB손해보험이 뭐 대장이다 말씀드렸는데, DB손해보험 같은 경우는 고점을 돌파하고 다시 한번 돌파, 그리고 다시 한번 6만원 돌파 시도했는데, 돌파 시도한 다음에 실패 정도로 하면서 내려왔음에도 불구하고 추세는 우상향 쪽을 그리고 있죠. 그러면서 손보사가 제일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 삼성생명 같은 경우나 현대해상 같은 경우도, 삼성화재나 현대해상 같은 경우도 이제 고점을 이제 저항을 돌파한 다음에 삼성화재는 살짝 지켜주는 모습, 아직까지는 지켜주는데 뭐 이탈해도 다시 한번 회복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대해상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해서 돌파한 다음에 살짝 이탈했느냐 아니면은 지켜주느냐, 요 정도 차이고, 손보사가 제일 낫다라고 계속 말씀드렸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테슬라 AI데이에서 이제 테슬라 봇을 드디어 공개를 했는데, 스스로 운전해서 마트에 가서 장을 볼 수 있고 20kg의 물건을 운반할 수 있을 정도, 드는 거는 뭐 더 무거운 무게를 들어도 20kg를 운반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노동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여주지 않겠느냐.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마트 가서 장 봐온다고 하면 당연히 뭐 땡큐하죠. 그래서 테슬라 봇이 뭐 획기적일 것이다라고 얘기했는데, 뭐 언제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 이 로보택시를 2019년 4월에 로보택시 해가지고 자율적으로 로봇이 택시를 운전하게 할 것이고, 2020년 내로 100만 개를 여러분들이 거리에서 볼 수 있을 겁니다 했는데, 100만 개라고 했죠. 자, 작년인데 지금 2021년 8월입니다. 한 대도 없습니다, 아직. 그러니까 뭐 출시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머스크가 좀 뻥튀기 하는 경향이 있으니까, 이 부분은 뭐 이런 기술력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 그냥 참고 정도 하시면 됩니다. 우리도 뭐 휴머노이드 봇이 나온다라는 건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기 때문에, 이렇게 응용하려고 테슬라에서 준비하고 있다라는 정도 그냥 얘기하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SK가 SK 머티리얼즈를 흡수합병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월요일부터 이제 좀 긍정적인 모습을 보일 것 같습니다. 자, 그 SK 머티리얼즈는 최근에 뭐 특수가스 쪽으로는 당연하고, 국산화 쪽, 그리고 이제 실리콘 응급제 쪽으로도 이제 그룹 14이랑 이제 같이 이제 합작법인을 세운다라고 이제 소식을 전해드렸었는데, 이 부분을 SK에서 합병을 하면서 뭐 더 좀 뭐 지주사로서 이제 좀 더 뭐 탄탄한 모습을 보이려는 것 같습니다. 자체적으로도 계획이 많은 것 같습니다. 최근 보면 SK텔레콤도 그렇고, 이제 SK도 그렇고 지주사 관련 쪽으로 해가지고 좀 이제 그룹사에 이제 뭐 합병하고 분할하고 하는 이슈가 좀 많으니까 참고 정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SK그룹이 좀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다, 작년부터. 자, 동환 시스템즈 같은 경우도 이제 2차 전지용 캔 제조업체죠. MKC를 흡수 합병하기로 결정했다라고 하면서 이제 연일 상승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 이제 저항 구간에 도달했는데 48,000원 넘어가는 정도는 확인을 하셔야겠네요. 캔 쪽 얘기하면은 2차전지 캔 하면 신흥 SEC 뭐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신흥 SEC 최근에 뭐 멋진 모습 보였는데 오늘까지 뭐 추가 상승이 나왔습니다. 이제는 좀 이격이 좀 과다하니까 상승이 좀 정체되는 모습이 보이죠. 그럼 휴식 구간을 좀 노려서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 외에는 이제 상신 EDP 같은 경우가 있는데, 상신 EDP는 노스볼트에서 직접 뭐 탐사 이 기업 방문하고 하면서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래도 저점을 아예 이탈하진 않았습니다. 16,000원 구간 유지해준다라고 하면 반등 정도는 모색할 수 있겠네요. 이 17,000원 중반에 있는 21선 넘어가는지 뭐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DSC 인베스트먼트는 어제 말씀드렸던 이제 하이니켈 98%, 세계 최초죠. 94%가 마의벽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SM랩에 투자한 것 확인돼서 어제
갭상승 후에 올라갔다가 밀렸는데 오늘 다시 한번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 외 SV 인베스트먼트 같은 경우도 관련이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SV는 약하네요. 이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FNF 홀딩스. 자, FNF 홀딩스 같은 경우는 FNF의 주식을 확보하면서 이제 지주사로서 좀 더 이제 확고한 역할을 하겠다라고 해서 이제 오늘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뭐 참고 정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조 2천억 원 규모를 이제 확보했다라고 합니다. 참고하시고요. 아주스틸 같은 경우는 뭐 오늘 공모가 뭐 상장일이었는데 뭐 공모가 상회하면서 뭐 긍정적인 모습. 구강약품 같은 경우가 이제 경구용 코로나 치료제로 이제 기대감을 좀 모았었는데 아직까지는 뭐 뚜렷하게 성과는 뭐 발표가 나와야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레보비르가 9월 말에서 10월 초라고 하니 이제 한 달 보름 정도, 한 달 보름 안에는 임상 이상 탑라인이 발표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상 탑라인 발표되고 최종적으로 결과 발표되고 그러면은 이제 뭐 조건부 허가를 이제 올해 말에서 내년 초에 신청하던지 아니면 이제 내년에 올해 말이나 내년 정도에 임상 3상 진행하면서 또 그 부분을 진행할지 이 부분을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치료제는 점점 늘어날수록 좋습니다. 그 셀티리온 치료제 같은 경우는 우리가 뭐 주사로 맞아야 되는 쪽이고 이 경구용 치료제가 나온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한번 획기적인 일이 될 수 있다라고 기존부터 말씀을 드렸는데 뭐 우리나라에서 좀 이제 좋은 치료제가 개발됐으면 하는 바람은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기대감만 있는 것이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서린바이오는 이제 삼성바이오가 이제 모더나의 이제 그 mRNA 백신을 이제 생산하기로 돼 있기 때문에 뭐 연관성으로 뭐 삼성바이오 기존의 상장 전부터 계속 뭐 엮여 있던 기업이니까 참고 정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러시아 그 스푸트니크 V 백신 같은 경우는 이제 코로나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맞춤형으로 개량해서 제조된다라는 소식에 뭐 휴온스 글로벌이나 이수협지스 이트론 같은 쪽 이런 관련주들이 좀 움직였다 보시면 되고. 자, 시노팩스는 액체 필터용 앱솔루트 MB를 국산화하는데 성공했다라고 합니다. 이 앱솔루트 MB는 이제 상품명이고요. 그래서 일본에서 수입을 했었는데 이 부분에서 이제 탈일본을 이제 시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솔리드 중요한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하나금융에서 3분기부터 이제 턴어라운드 될 가능성이 충분하다. 그리고 4분기부터는 이익 성장이 되면서 대폭으로 늘어날 것이다라는 전망을 내비쳤습니다. 자, 그렇다라고 하면 5G 관련주들 전체적으로 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최근에 뭐 전체 뭐 KMW 비롯해서 뭐 대장주부터 시작해서 전체적으로 다 좀 하락이 나오고 있는데 5G 관련주들은 작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는 실적이 별로 안 좋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실적 같은 경우가 계속 이제 줄어드는 이유는 인프라 투자를 해야 되는데 이 투자할 비용이 다 코로나 이제 지원금 쪽으로 많이 빠지다 보니까 인프라 투자가 좀 지연됐다 말씀을 드렸고, 이제는 이제 뭐 미국에서도 1조 인프라 투자하는 부분에 5G, 뭐 기지국이나 이런 이제 인프라 투자하는 부분이 포함이 돼 있을 정도로 전 세계적으로 백신이 어느 정도 공급된 국가들은 전체적으로 뭐 주파수 경매라든지 아니면은 개별적으로 이제 뭐 이통사들에서 수주가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뭐 삼성도 작년에 버라이즌에서 이제 나온 부분이 이제 이런 부품 장비사들 같은 경우에는 올해 하반기 정도부터 잡히기 때문에 올해 하반기부터는 이제 실적이 조금씩 개선이 적자 전환된 기업들이 많은데 실적이 개선되기 시작하면서 뭐 4분기 그리고 내년까지 해가지고는 실적이 점점 좋아질 수 있다라는 부분, 이 부분이 부각될 수 있다라는 거 중요한 리포트가 나왔으니까 여기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인터파크 같은 경우 매각 기대감이 있다라고 꾸준히 말씀드렸는데 뭐 야놀자하고 그 KG그룹 그리고 이제 중국의 트립닷컴 비롯해가지고 10개 이상의 뭐 관심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데 그거는 이제 뭐 입찰을 넣어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 관심 갖고 있다라고 하니 이 몇몇 그룹이 이제 관심을 받고 들어온지를 좀 확인하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9,000원 회복해주는 모습은 뭐 긍정적이네요. 9,000원 계속 회복 시도하면서 이탈, 회복 시도하면서 9,000원 계속 저항을 받고 있는데 9,000원을 회복해야지만 한 단계 더 업돼서 그 다음 목표치 이제 11,000원 돌파 시도를 할 수 있습니다. 9,000원 유지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아직까지는 상승 추세가 꺾이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더 밀리면은 추세가 전환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밀리지 않고 9,000원 전후 구간 유지해주면서 위쪽으로 한번 모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슈는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까지 해서 굉장히 좀 어려운 주간이었습니다. 참 힘든 주간이기도 하고 주식시장이
이제 수급적으로 이제 크게 좀 하락을 하면서 뭐 이슈도 많이 만들었고요. 그래서 심리적으로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여러분들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뭐 당장에 공포감에 무조건 지금 구간에서 이제 던지고 하기보다는 반등 정도 나오는 구간에서 이제 좀 정리를 하고 현금화를 하는 방향을 보시고, 지금 구간에서 뭐 쭉쭉 밀려 있을 때 매도하는 건 아니다라는 정도,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적어도 이제 조만간 이제 빠르면은 뭐 다음 주, 늦어도 한 9월 중순 안쪽으로는 여러분들이 그래도 지금보다는 훨씬 더 좋은 가격에서 정리할 수 있는 구간은 줄 겁니다. 그리고 나서 해당 구간에서 추가적으로 상승을 할 것이냐, 아니면 좀 더 쉬었다가 할 것이냐가 결정이 될 텐데, 반등 구간에서 좀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아유 난 주식 이제는 꼴도 보기 싫다 하시는 분들 분명히 많이 계실 겁니다. 그런 분들도 이제 그때 정리하시면 되고, 나는 주식을 계속 할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요 밀려있는 구간 그리고 반등 나오는 구간에서 잘 판단을 하셔서 내 종목이 정말 좋은 종목이다라고 하면은 좀 들고 가셔도 되는데, 아니다, 좀 리스크가 있는 것 같다, 그리고 시장이 지금 변화하면서 조금 더 좋은 종목이 등장할 것 같다 라고 하시면은 그 좋아지는 종목 쪽으로, 앞으로 좋아질 종목들 쪽으로 이제 고민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중대본에서도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그 4단계를 2주간 또 연장하면서 좀 특이한 발표를 했죠. 백신 관련해서는 그동안 아직까지는 이제 크게 뭐 혜택 받는 부분이 없는 수준이었는데, 물론 뭐 병에 걸리지 않는 것만 해도 혜택이죠. 근데 여기서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뭐 제외되거나 이런 부분이 없었는데, 앞으로 다음 주부터 해가지고는 저녁 10시까지 운영되던 게 9시까지 운영으로 1시간 당겨집니다. 자영업자분들 지금 뭐 또 이제 뭐 이미 뭐 난리가 났는데, 뭐 시위한다 어쩐다 얘기가 많습니다 지금 이미. 그래서 1시간 당기는 게 얼만큼 효율이 있는지는 좀 봐야겠지만, 일단 1시간 줄어든다라고 하고, 그리고 2명 제한인데 여기에 4명까지 가능하다라고 합니다. 2명이 더 추가돼서 4명까지 가능하다. 대신 2명은 백신을 맞은 백신 접종자여야 된다. 그러면은 4명까지 가능하다라는 거. 이거 좀 특이동향이니까 참고하시고요.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국이 지금 마스크 벗고 위드 코로나에 나섰죠. 우리는 코로나와 함께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제 마스크를 벗었는데 뭐 2만 명대로 이제 단기적으로 좀 줄어들면서 특이한 현상이네. 저도 좀 특이하다고 생각했는데, 뭐 너무 이 마스크 벗은 부분이 여러분들한테 뭐 긍정적으로 작용하는지에 대해서는 좀 더 지켜봐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뭐 디테일하게는 안 드렸는데, 2만 명대로 줄었다 다시 3만 명대로 올라오긴 했습니다. 뭐 델타 변이 뭐 돌파 감염도 되는데 계속 줄어드는 건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어쨌든 이제 우리나라도 백신 접종자가 70%가 넘어가고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위드 코로나 고려한다라고 합니다. 9월 말에서 뭐 10월 초가 될 것 같다라고 얘기는 하는데, 이거는 우리가 뭐 백신 수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경우를 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 정도 된다라고 하면은 한 4분기부터는 위드 코로나를 이제 우리나라도 좀 고려하겠다라는 뜻으로 일단은 받아들일 수 있는데, 그렇다라고 하면은 3분기가 끝날 때쯤 9월 하순 정도 되면은, 9월 중순에서 하순 정도 되면은 변화하는 컨택주들이나 이런 쪽은 위드 코로나 기대감 쪽이 반영될 수 있으니까, 지금 들어가시는 거 아닙니다. 지금은 좀 이제 종목을 좀 선별적으로 골라 놓으시고, 9월 되면은 그 중에서도 탑픽 종목들 선정하셔가지고, 일부는 뭐 전체적으로 컨택만 들어가는 거는 위험하고, 일부는 컨택 쪽을 좀 담아보시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부분은 백신이 국내에 예정된 대로 잘 들어오는지를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잘 참고하시고요.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댓글 하나씩 남겨주시기 바랍니다.